이 상자, 주인은 이걸 받은 적이 없어. 받기로 한 날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2025년 12월 3일 오후 5시 13분 창원의 한 모텔 307호에서 다수 환자 발생을 알리는 119 공동대응 요청이 접수됐다. 구급대가 마주한 건 피범벅이 된 입구였다. 화장실 안에는 14살 중학생 4명이 있었다. 2명은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이송됐다. 가해자는 26살 남성 표씨. 경찰이 도착하자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그걸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 끝난 걸로 처리됐어. 사건 직후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퍼졌다. 미성년자들이 성인을 협박해 돈을 내다 변을 당했다는 이른바 강목치기 루머였다. 착각하지 마. 수사당국이 직접 밝혔어. 조건 만남이나 원조 교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아이들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표 씨는 이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사건 당일 오전 그는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그의 전과를 확인했다. 그런데도 그를 2시간 만에 풀어줬다. 석방되고 5시간 뒤 307호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 이 5시간을 방송 제작진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경찰은 그날 신고를 받고 307호 앞까지 도착했다. 하지만 문은 곧바로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아이들은 화장실 안에서 차례로 흉기에 찔렸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흉기가 아니야. 문이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의 방에는 알 수 없는 기록물이 남아 있었다. 지인들은 그가 충동 억제제를 복용했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제작진은 307호 이전에도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봤어. 그런데 그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묻혔다는 정황만 남아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야. 유가족은 카메라 앞에 섰다. 아이들이 강목팸으로 불리며 오해받는 것이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루머는 틀렸다. 아이들은 협박당해서 그 방에 간 거였고 표 씨는 이미 감시망 안에 있어야 할 인물이었다. 이 상자는 결국 아무도 열지 않았다. 문제는 상자가 아니야. 왜 5시간 동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는가 하는 거지.